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? 네, 키움증권 10만 3천 원에 45%를 갖고 있거든요. 아, 예. 이게 이제 미수 사건 때문에 네.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. 예. 네.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면서 야, 네.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. 이 대형주가 그죠? 그러니까요. 저는 좀 안정적으로 그냥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네. 그때 또 주주 환원율 30% 그때 뉴스 뜨면서 네, 맞아요. 네, 이제 좀 그때 11만 천 원에 뭐 팔까 고민을 하다가 배당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네네. 그냥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. 근데 네. 갑자기 영풍돼지 사건 터지면서 네, 맞아요. 이게 네. 이제 주식하다 보면서 뭐 이게 이제 악재라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피해갈 수는 없어요. 우리가 언제 이런 악재가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, 그죠? 네.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. 제가도 뭐 주식을 오래 했지만 내 의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. 네. 네. 예,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할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.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악재가 나오잖아요. 네. 이제 악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. 시장이 좋았을 때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,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시장이 안 좋을 때 악재는 더 시장이 강하게 받아들여요. 네. 이해됐나요? 이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네. 있는 지금, 상황에서 네, 후자니까. 네. 네, 막 강하게 막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약간의 이성이 잃은 시장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네네. 몸이 쇠약하고 너무 막 정신적으로 힘들면 살짝만 충격을 줘도 크게 데미지를 입거든요. 그거랑 똑같은 네. 논리예요, 시장도.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영향도 같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해석해 보면 야, 이거 회사에서 영향을 입겠지만 그래도 금방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네.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. 중간가까지. 네, 그 멘토님. 네. 그 얼마 전에 또 뭐 700억 다사서 매입한다는 또 네.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리고 어제 8만 7천 네, 올랐죠. 원까지도 올라가다가, 예. 네네.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게 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뭐 영풍돼지 미수금 때문에 뭐 요번에 뭐 이제 배당금은 좀 뭐 거의 없을 것 같고. 네, 근데 너무 좀 이게- 커서, 예. 네,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네.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올 건지. 예, 올라와요. 어, 전 올라온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뭐냐면,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. 이제 이 수급이 어떠냐,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. 최근에 보면 네.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던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던 네네. 건 이건 뭐 첫 번째 이유예요. 과도하게 너무 빠진 거 아니냐. 이게 지금 네네. 가격의 논리거든요. 그럼 이런 네.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게 갭이 떨어지는 거라 그러잖아요. 이런 종목은 네네. 갭 맥으로 다시 올라가요. 네.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큰 갭들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. 그 올라갈 네네, 때 네네. 보면 이 중간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 10만 원과 10만 원부터 해서 떨어져갖고 10만 5천 원의 중간 라인이면 한 9만 원 언저리일 거예요. 여기까지는 네. 들어와요. 이게 기술적 반등이 네. 들어와요. 이게 네네.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네. 고민할 때 주식이라는 건 손절할 수도 있죠. 그죠? 네. 비켜갈 수 없잖아요. 그죠? 이거 뭐 네네네. 권투하면서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네네. 안 맞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우리 볼 때 네네. 이거를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한데 어느 정도의 이 손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수익이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네네. 왜 그러면 악재라는 게 이게 좀 희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면 네네. 굳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하면 내가 샀던 가격에 뭐 40, 50% 넘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뭐 10%대 두 자릿수 뭐 10%나 뭐 10% 안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거든요. 그러면 네네. 얘를 팔았을 때 내가 눈을 살짝만 돌리면 얘보다 안정적인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, 우리한테는. 네네.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네.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이 네. 맞는데 제가 주식을 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네. 사실 좀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수익은 못 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을 사실 매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주식- 키움일 거니까요, 그죠? 글쎄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 이게- 거예요. 네, 예. 네. 이게 생각을 하실 때 네네. 이제 한 번씩 이런 그런 악재들이 나오거든요. 근데 네네. 그런 악재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누구도 한 번씩 네. 와요. 뭐 저도 네, 그렇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남들보다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왔으니 경험을 한 거잖아요. 이제 주식이라는 네. 건 무섭죠. 네네. 무섭지 않으세요?
맞아요. 아무리 그 좋은 주식이라도 리스크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. 삼성전자도 악재가 나올 수 있고요. SK 하이닉스도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뭐 대한민국 어떤 주식도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악재는 어쩔 주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잘 수습하는 거 일어난 거잖아요. 어차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나올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내가 진짜 배당을 받고 싶으면 이 기업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게 낫잖아요. 배당이 많은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 기업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졌고 과도하게 악재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 중간값 언저리에 종목을 교체하거나 종목을 바꿔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 9만 원 정도의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, 9만 원. 네, 9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. 이게 시장이 좋으면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가격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나이에요. 그 오면 그때 이제 한번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네. 그렇게 한번 판단 잘 한번 해보세요. 힘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